대반격, 우크라군 대 체첸군 투입. 서방은 이미 대반격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건 조성작전을 착수한 이래 6월 11일 영국 가디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루 동안 동부 바흐무트 인근의 최전선 여러 구역을 동시에 반격해 1400m가량 진격을 시작한 후 한 주 만에 동부전선 격전지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꽂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제68 특전여단은 도네츠크 남서쪽 약 34km에 위치한 블라우다튼의 마을에 입성해 대반격의 첫 선거로 마을 7곳을 수복하면서 대반격 이후 처음 선거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처음 수복한 이들 마을은 항구 도시 마리우폴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목표가 마리우폴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군의 잔혹한 공격이 이루어져 우크라이나 시민만 2만여 명이 사망하였고 산부인과 병원 폭격으로 민간인과 임산부, 신생아가 사망하였고 민간인이 대피하였던 극장 건물을 폭격해 6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리우폴에서 저항했던 우크라이나 해병과 아조우 연대 수백 명의 병사들도 투항 없이 끝까지 저항하다 전멸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의 저항 정신과 러우 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도시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대대적 공세에 들어갔지만 전선이 1000km에 걸쳐 있고 전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대반격의 윤곽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서방 당국자들이 종합한 3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공했을 때입니다. 러시아군이 괴멸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서 크림반도가 위험에 빠지면서 푸틴의 실각으로 유럽이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둘째는 대반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두 손 들고 2014년 점령한 돈바스 지역 영토를 포기하면서 전쟁은 끝난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당연히 푸틴은 정치적 타격을 입고 실각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는 러시아가 대반격을 막아내면서 전쟁은 다시 장기화되고 양국은 한국 전쟁식 휴전으로 일단락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자국 엘리트들과 전쟁 결과를 낙관하던 자들조차도 푸틴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국에서 쿠데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중국은 이미 푸틴 사망이나 축출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미 정부와 나토 연합은 러우전이 휴전으로 끝날지언정 푸틴이 다시는 재침공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군사 능력과 경제를 최대한 분쇄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미국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유럽의 러시아를 회생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고 미국은 아시아의 중국 처지에 올인하려는 계획을 세워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악명 높은 체첸군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격전지 투입. 올해 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 공화국 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폴란드를 비나치화, 비무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비나치화와 비무장화는 러시아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체첸의 카디로프 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성공을 거둔다면 다음 침공 국가로 폴란드도 침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바흐무트에서 전력 고갈을 겪고 있는 사설 용병단 바그너 그룹을 대신해 체첸 공화국 부대를 투입하여 러시아 자국 정규군과 체첸 부대가 마린카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우크라의 공세는 점점 강해질 것.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전차와 미사일, 다연장 로켓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국은 사거리 250km에 달하는 스톰 섀도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원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시켰고 지난달에는 그동안 러시아가 절대 격추할 수 없다고 자랑했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받자마자 자국에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를 하여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해 푸틴의 자존심을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또 2대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미국과 독일에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의 성패는 향후 서방의 무기 지원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앞으로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결과 예상. 이번 우크라의 대반격이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에 따라 계속적인 서방의 추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도 잘 알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반격에서 상징적인 큰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저지함으로써 내년의 대선을 앞둔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무슨 짓이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반격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반격 성공과 영토 회복,
그리고 푸틴의 실각, 양측의 막대한 피해로 한국전쟁식 휴전, 러시아가 대반격을 저지하면서 전쟁은 장기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내일 로또 당첨입니다.